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 난장판. 아, 방송 전에 무서워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아니 뭐 진짜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화내느라 바쁘기도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자가 돼서 바쁘기도 합니다. 이언주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민주당의 전략자산 이현주입니다. 아, 민주당의 전략자산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분은 요즘 일이 줄어서 좀 한가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게 매일 와야 되는데 매불쇼에 네. 저를 잘랐습니다, 채우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줄어서 네. 한가한 최진봉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정치 이력이 굉장히 길잖아요. 화려하고. 근데 저는 그동안에 굉장히 온건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거친 분이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에 나와서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따뜻한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방송도 시작하니까 부드러운 척 하시는데 와, 화 많이 나 있네요. 금방 진짜. 갔어요, 금방. 정말 금방 무서웠어요. 갔어요. 그 금방까지 막 열내셨어요. 제가 대표님, 좀 캄다운하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 많기로 소문난 이현주 의원님이 캄다운 하세요. 네. 진짜 울분이 많이 차 있군요.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힘듭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올해 11월 안에 빨리 끌어내려야 이 대한민국이 좀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견딜 수가 없나 보군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송영길 막 재판 받으러 다닐 때가 아니라 용산 앞에 가서 딱 이 텐트 치고 네. 농성하고 이 100만 촛불이 용산을 다 둘러싸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네. 이 용산의 오방신이 무너질 때까지 윤석열 내려와라. 이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대통령 할 자격이 있고 무슨 비전과 내용이 있는가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제. 김건희 대통령 놀이 그만해라 이제. 빨리 내려와라. 이게 저는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모든 애국 시민들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다 모여가지고 네. 이러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네. 그만해라.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 때문에 변희재 대표가 아주 온건해 보입니다. 네, 갑자기 되게 얌전해지셨어요. 젠틀맨 변희재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뭐 조만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이 변희재 대표가 옆에서 계속 펌프질 해가지고 더 화가 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나라도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송영길 대표님 지금 개인사도 안 좋기도 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옆에서 워낙 또 펌프질하는 것 같아요. 이 공격 무기를 지금 다변화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네. 이제 아니 지금 전당대회 열리고 있는데 한동훈 원희룡이 싸우는 걸 보고 또 우리 민주당도 전당대 이현주 최고 나오셨는데 네. 제가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건으로 지금 풀속돼가지고 기소돼 있으니까 더 맞아요. 열이 받는 거야. 더 열받아. 이제 한동훈이 네, 아니 댓글 부대가 나오고 이거 보니까 저거 특검으로 반드시 잡아내야 되겠다. 그 얘기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거 댓글 부대. 묵직한 한 방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부대. 진짜 저도 분노해 있는 좀 이따가 할 사람입니다. 거죠, 댓글 부대. 예, 이따가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네.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카페에서 작전회 하고 오셨어요. 우리 송영길 우리 대표님하고 변희재 그래요? 대표하고 두 분이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근데- 30분 정도. 근데 진짜 우리 그 송 대표님도 그렇고 이 검찰의 어떤 탄압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네.
저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과거부터 계속 일관된 목소리 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억울한 남의 눈에 피눈물 뽑는 사람들, 그죠?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이현주 흐뭇하세요. 최고가 송영길과 거리 두지 않고 민주당이 네. 비겁하게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 이현주 네. 최고위원 되시면 네. 그럼 아마 민주당의 송영길 지지하는 분들이 다 이현주 찍어줄 아,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게 남의 눈에 이렇게 피눈물을 뽑고 나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법도 냈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 무죄를 억울하게 무혐의를 나중에 무죄를 받잖아요. 네. 기소를 해가지고 네. 수사를 엉터리로 한 거에 대해서 그 검사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 그거 물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법원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검사들은요, 그 고가에 그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공판하는 검사들이 그걸 다 책임을 뒤집어 쓰거든요. 네. 근데 정작 보면 잘못한 건 수사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근데 그 법을 개정해갖고 뭐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검찰청법 같은 거 개정하면.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그거 추진할 겁니까?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 이슈에 대해서 울분이 차 있는 사람들 다 모셨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이 검찰 이슈만 집중적으로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 진짜 저는 짜증이 많이 납니다. 결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에 대해서 털어주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권익위가 일단 종결 처리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검찰과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했다라는 이제 검찰의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고 한다. 모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거니까 이거 무혐의 처분하겠다 이렇게 결론 날 것 같아서 내가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이 지금 뭔가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다 짜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진술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럼 보면 지금 벌써 1년이 다 지나가요. 이렇게 지금 다 지나가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수사 상황에서 이 진술이 필요하니까 지금 짜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거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돌멩이를 던지면 걔는 돌멩이를 쫓아가요. 근데 사자는 돌멩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바로 묻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싸워야 돼요. 이 돌멩이 쫓아다니는 강아지가 되면 안 되고 사자처럼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를 물어야죠. 이게 모든 결론은 김건희와 천공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게 국민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 김건희 실세가 결론은 다 이종호까지도. 결국 세상경 사건 임성근이를 왜 그렇게 보호하려는 이유도 김건희로 그러니까. 다 이제 그게 VIP가 해명이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잖아요. 어제 네. 제가 최재형 목사님하고도 같이 술 한잔하면서 위로하면서 서로가 위로하시는 같은 또래입니다. 같은 눈물 겹습니다. 같은 또래고 두 분 만나지 마요. 눈물 겨워요. 출국 금지돼서 지금 살아가는 부인도 못 만나고 혼자 그래요? 지금 원룸에 살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자주 만나는데 그 유비서 뭐 정비서 네. 장비서관 다 셋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세 사람이 다 거짓말 다 들었을 텐데 돌려주란 말을 했다면 이제야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국민을 아예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바보로 이렇게 하는 거죠, 바보로 하는 거예요 정말. 전체적으로 말의 변화를 보면 이게 허위라고 하는 게 더 잘 증명이 되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이 문제 발생했을 때 이철규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그냥 선물로 받은 건 다 국고로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그렇게 네.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중에 정진석 실장은 뭐라 그랬어요? 뜯어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네. 오늘 이거 얘기 그 김건희 여사 측의 예명을 들어보면 뜯어보고 나서 이게 선물인 걸 보고 비서관한테 돌려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진석 실장 지난번에 국회 나와서 그랬잖아요. 뜯어보지도 않고 포장된 그대로 갖고 있다. 결국 마지막에 지금 얘기한 게 아까 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비서관한테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잊어먹고 있다고 못 돌려줬다.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네.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없다는 교수님,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송영길 대표님이 돌멩이 쫓아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냥 물으랍니다. 이런 해명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돌멩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나 진짜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워가지고 이 국정을 문랑케 하고 국기를 문랑케 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사이버레카 유튜버 요새 아주 시끄럽거든요. 네네네. 사이버레카 유튜버를 향해서 이거 구속 수사하라고, 이 엄정 수사하라고
여기에다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게 그 사람 대한민국 굉장히 검찰총장입니다. 원래 똥개들이 밖에 나가서 못 싸우는데 집에 와서 큰 소리 친다고 집에 와서. 이게 똥개와 이 맹견과의 차이입니다. 맹견. 아니 이거는요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어도 이건 그냥 수사합니다. 그렇죠. 뭐 누가 뭐 수사에 외압을 가합니까? 맞아요. 뭘 합니까? 아, 그냥 아니 정말 이원석이 황당한 친구인데. 황당한 친구입니다.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재명을 권력자를 상대로 싸우는 자기가 무슨 의로운 시민단체 투사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검찰총장이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 아닙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옆에 가지도 못하고 소환 조사도 못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양반이 또 지가 말을 뱉었잖아. 법관칙대로 수사할 것처럼 네. 폼을 잡다가 박성재 법무장관이 딱 인사하니까 깨갱해서 말 한마디 말 못하고 한마디 7초간 못하잖아. 침묵하는 이런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이 저가 갑자기 이재명 앞에서는 마치 권력을 향해 싸우는 투사처럼. 무슨 정의의 투사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네. 이원석 총장. 우리 이 양반이 광주 출신이야 정말 내가 부끄럽기 짝이 없어 정말. 네, 뭐 지역으로 엮지 마시고요. 네. 아 정말 열받아 열받아. 아,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변 대표님. 아니 저 사이버레카 쪽은 사실은 대부분 저쪽 친윤석열계 유튜버들인데 아. 그 사람들이 결국 그거 빌미 삼아서 아마 반윤석열 쪽 유튜버를 지금 다 구속시키려고 그걸 지금 악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봐요? 근데 유튜버들 다 때려잡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가짜 뉴스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친윤석열 계열에서 벌어진 사고 같고 이쪽에 지금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이제 별게 없으니까 지금 수사 진척이 없는데 이제 이거 빌미 삼아서 막 구속을 시키겠다.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지금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대표적으로 뭐 저 같은 사람 뭐 그렇게 우리 변 대표님 아. 저 뭐 서울의 구속을 소리 뭐 뉴스타파 뭐 또 이제 대드래곤 탄압 들어오겠죠. 저는 이거를 그냥 시선 돌리기 정도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유튜버들 때려잡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쪽 유튜버들 저쪽이 아니라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이상한 거는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이 구속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이걸 엄정 수사하겠다. 보통 이 정도 얘기하고 말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구속 수사. 구속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런 것은 사실 수사하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구속이란 얘기라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 부적절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사이버 레카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이버 레카를 필두로 해서 이게 그 유튜버라든가 이런 쪽에 번질 수도 있겠네. 그리고 그렇죠. 벌써 이미 그 그럴 수 있겠네. 세계 유튜버는 벌써 구글을 통해서 수익 정지 시켜버렸는데 네. 그냥 시작하자마자 수익 정지 시켜버렸고 네. 이것도 아마 대대적으로 확산을 시킬 텐데 아마 이쪽으로 반윤석열 쪽으로 확산을 시키겠죠. 아마. 반윤석열 계열의 유튜버들. 안 그래도 지금 그걸 잡고 있어가지고 신학위원장 구속시키고 그렇습니다. 지금 봉주 기자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더 확산시키려고 이걸 이용하는. 야, 그거는 생각 못했는데. 그건 좀 그럴 심각하네. 수도 있겠네. 생각해 그러면 이게 보니까. 유튜버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유튜브 활동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고 이거를 갖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권력에 대해서 저는 뭔가 집단적인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사이버레카에서 드는데. 제일 먼저 터졌던 이슈는 이 대통령실의 무슨 사회수석 비서관 쪽 관계자가 구글에 가서 얘들 다 수익 구조 끊어버려라 이렇게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뉴탐사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로 아까 한 대로 그냥 어제 다 수익이 끊겼다니까 이 세 개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확산을 시키겠죠. 이제 이 정권 비판하는 유튜버들 수익 구조를 확 끊어버리고 네. 이제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정권 입장에서는 때려잡고 싶었는데 좋은 이제 좋은 이게 호재를 좋은 맞았다고 받은 생각하는구나. 거죠. 야. 이현석 이거 되게 총장이 위험한 신바람 문제. 나가지고 이제 그냥 그래서 그 못 견디고 튀어나와가지고 구속 수사까지 던져버린 거구나. 아이고. 지금 보면 MBC, KBS, MBC까지 만약에 장악하고 나면요. 그다음 레거시는 이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남는 게 유튜브인데 유튜버. 사실 지금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유튜브 시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가 지금 아마 눈에 까실 거라고. 그럴 수 있겠네. 듣고 보니까 아, 이제 우리 요렇게 그 패부 찌르는 논평 안 나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심위에서 한번 기억나시죠? 언론사 유튜버들 심의하겠다고 했다가 꼬리 내린 거. 맞습니다. 그때도 그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 계속 심의했지. 언론사 왜냐면 네. 유튜브는 사실 방송통신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근데 그걸 하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거 속기록까지 없애는 그런 작업까지 했어요. 맞아. 그게 전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네. 오마이뉴스 TV에서 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딱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수사기관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경북경찰청에서는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로 빼줬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공수처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의 변호인 출신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청구한 통신영장이 다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군사법원에서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김동혁 검찰단장의 통신기록 조회를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달의 시발점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화 한 통 02-800의 철공 네, 7070. 이 전화의 통신기록 사실 조회에 대해서 허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한계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것처럼 썩은 감자가 가만히 들어가면은 옆에가 다 썩어요. 이 윤석열 이 깡패 용역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이 파견한 이 검사 이 범죄 세력들이 모든 기관에 파견돼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다 거거든요. 썩고 있어. 네, 뭐 방통위, 방심위 뭐 맞아. 하다못해 공수처까지도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수처도 그러니까 헌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에 이런 무슨 탄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전 국민 항쟁으로 제2의 6월 항쟁으로 국민의 저항권을 최후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을 발동해서 네. 윤석열에게 빨리 하야할 것을 전 국민이 모여서 나는 용산을 포위해야 된다. 제 주장입니다. 아니 변희재가 누군지 올해 안에 포위해서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가진다니까 이거 진짜. 아니 알겠습니다. 소경이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맞습니다. 트럼프 총격 받자마자 이재명 대표는 나나 패보겠다 위로를 썼는데 7시간 동안 발언을 하지 않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좀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트럼프 피격된 7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뭐 찔리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그때도 조문도 안 가고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다음에 펠로시 하원 의장 넘버 2가 왔는데 만나지도 않고 휴가 갔잖아요. 한미 동맹 강조하는 국익에 가장 중요한 이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7시간 동안 메시지 하나 못 내는 이런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제정신 있는 아니, 뭐 대통령이라고. 저도 뭐 이거를 하는 사람인지 갖다가 모르겠어요. 난. 그 최고위원 정견 발표하는 중에 제 입장을 냈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네. 사실 이 지금 어쩌면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까지 자기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음 미국 대통령이랑 나랑 관련 없다. 관계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1월 3일 이전에 끌어내려야 한다. 당장 자기가 지금 아니 보면 아까 그 명품백에 대한 그 진술 있잖아요. 줬는데 바나나라고 줬는데 그 유모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건 뭐냐 하면 나중에 수사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는 반환했고 그 순간 끝났다. 그다음에 그렇지. 난 모른다. 네. 근데 잘못 이게 반환이 실제로 안 된 거는 이 행정관의 잘못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벌써 수사를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이 붙었어요. 11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를 대비해가지고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정밀한 네. 지금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는 또 정밀 타격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공수처가 그동안에 일 잘한다고 우리 변희재 대표가 늘 칭찬 많이 칭찬했죠. 했거든. 이 오염이 많이 돼 있더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수 일 잘한다는 건 평검사들. 그러니까 1기, 2기가 들어와서 1기는 지금 다 나갔다는 건데 2기 때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 들어왔던 한 6명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 검사가 평검사들이. 그 평검사들이 이렇게 딱 이 진을 치고
이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수사하는데 아, 네네. 지금까지는 위가 못 막았었어요. 못 막았는데 지금 계속 꽂아넣은 거죠. 계속 꽂아넣는데 설마 스파이를 꽂아넣을지는 정말 이거는 상상도 공수처 내부도 전혀 이거 공수처 내부에서도 위에서 상상 못했고. 탄압할 줄 예상되고 탄압은 버텨냈는데 스파이를 꽂아넣은 거 아닙니까 이쪽에 이건 상상도 못해가지고 솔직히 최상병 사건은 지금 엄청난 수사의 타격을 받아버렸고 나머지도 사실 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라고 하면은 그 태블릿 PC 수사도 하고 있다면서요. 또 이제 좀 약간 숨을 고르는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은 위에서 이제 검사 입장에서 위에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뭐 수사하는데 이게 수사가 이 기밀이 새나갈 수도 있고 영장을 치면 오히려 영장이 나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이제 좀 움츠러든 건 사실이죠. 이런 아니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공수처의 검사 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공채를 해가지고 이제 일반 변호사 출신들이 다 이제 원래 문재인 때는 다 변호사 출신 들어갔는데 왜냐면 검사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검사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 검사를 중앙지검 애들을 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한 거야 이런 거? 윤석열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한 거지. 근거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임명권자가 이제 그 임명권자가 있잖아요.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래요? 이제 공수처의 한계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실제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 그건 맞죠. 이거 한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4부인가요? 그죠? 요거는 4부. 예, 4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공수처장 바뀐 뒤로 계속해서 지금 뭔가 위에서 인사가 조금씩 바뀌고 이렇게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하기가 힘들다, 못 견디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왜 한계가 있냐면 어쨌든 간에 공수처장도 그렇고 공수처의 전체적인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부서가 김영철 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지금 송영기를 수사해서 기소한 그 부서예요. 그래서 내가 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른 것도 싸우겠지만 더 화가 나냐면 나를 담당한 검사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특수부에 조사받으러 갈 때 검사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전당대회 사건 이게 무슨 대역죄라고 이 검사들이 8명이나 달라붙어서 1년째 수사를 하면서 왜 김건희 수사를 하는가? 네.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전에다가 대고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세요? 김건희를 불러다 수사하는 이 검사들을 내가 어떻게 믿고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죠. 면전에다 대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면전에서 그 말을 왜 못해? 아니 왜냐하면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진술 아닙니까? 아니 왜 관련이 다 있죠? 그 그렇습니까? 담당 부서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게 무슨 용역 깡패도 아니고 무슨 뭐 사병들이에요 전부 지금. 김건희 사병들이냐고 이게. 맞습니다. 김영철 검사 이름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종호와 제보자와의 통화에 또 김영철 검사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이종호가요 제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맥 관리 차원에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를 한번 만나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 오너 일가와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조모 씨가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김영철 부장검사에게 부탁하기 민망하다. 김영철이 무슨 민원을 들어주는 창구처럼 활용된 것처럼 보여요. 김영철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송영길 수사했던 그 김영철, 장시호 녹취에 등장했던 그 김영철입니다. 국정농단 수사했던 그 김영철. 하실 말씀 많겠군요. 내가 뻔뿌질 잘하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철이란 분이 한동훈 그 검사의 오른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시호 태블릿 PC를 제2 태블릿 PC를 조작한 것으로 지금 의혹이 돼 있는 의혹이 있죠. 때문에 탄핵 대상자입니다. 장시호와의 어찌됐건 무슨 관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아무튼 이 증거 조작의 냄새가 나오고 또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이정근도 수사를 했어요. 이정근 박우식 시간에 채권 채무 관계였거든요. 그게 이정근의 변론도 일리가 있어요. 타채권 채무 관계로 통장으로 주고받았고 박우식 씨가 이정근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중에 있었어요. 근데 서로 고소 고발을 했어.
뭐 통장으로 자기가 일부를 또 변제를 했어요 이정근 씨가. 근데 이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특수부가 가지고 가서 김영철이가 이걸 맡아가지고 이 알선 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무 관련 없는 이 3만 개 녹음 파일을 갖다가 별건으로 해서 이 돈봉투 사건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돈봉투 건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기획을 해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나를 불러오게 JTBC가 보도하면서 이게 온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나하고도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싱크탱크 이제 먹사연 제가 있는 그거를 별건으로 수사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김영철은 판 키우는 데는 전문가네. 아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이 정권이 어쨌든 박근혜 수사하면서 그걸로 출세 가도를 달린 이 정권인데 그거는 맞죠. 그 당시 박근혜 특검의 이 특검제 4팀이 삼성뇌물하고 태블릿을 수사했습니다. 그 4팀장이 윤석열이고 당시 바이스가 한동훈이고 그 4팀의 팀원이 이 김영철, 강백신인데 이 두 명을 전부 다 중앙지검의 반부패부 1부장을 강백신, 2부장을 김영철 줬는데 반부패부가 사실상 특수통의 게이트잖아요. 예전으로 따지면 이거 중수부나 마찬가지인데 4팀의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완전 핵심 팔다리들을 이 반부패 1, 2부에 꽂아 넣어서 1부가 이제 주로 이재명 대표를 털었고 2부 김영철이 이제 송영길 대표 털고 이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실제로 핵심이어서 모든 검찰의 민원은 다 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부패부에서 민주당 현 대표 털고 민주당 전 대표 털어서 민주당을 박살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군요. 그러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영철을 만난다? 이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김영철이나 강백신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에 있는 2부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담당 부서라니까요. 김건희 담당 부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종호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종호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뭘 했었냐면 코바나 컨텐츠 그 기업 협찬 맞아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무혐의 거기서 무혐의 처분했죠. 예. 그다음에 삼성, 저기 도이치모터스 네, 그것도 네. 거기서 했었죠. 그리고 그죠? 삼성 전세권 설정. 맞습니다. 그것도 털어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인 뭐 변호인 비슷한 이런 상황인 비슷한 거죠. 게 아니라 그렇죠. 로펌이죠. 김건희 로펌이고. 아니 그 21대 총선 전에 그 사건이 있잖아요. 갑자기 김웅하고 연결된 거. 고발사주 사건.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갖다가 이쪽에서 또 한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는 역할을 수사를 통해서 보호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이 누군가를 사주를 받아가지고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유죄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은 또 선택해가지고 이것을 면제를 해주는 거죠. 백신 수사, 그게 강백신의 백신 수사. 백신 수사예요. 백신에서 예방 주사 맞죠. 그거 누가 네이밍한 거예요? 잘하셨네. 백신 수사. 내가 계속 백신 수사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얼마나 심각해. 이쁘겠어요. 그쪽에서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원의 창구 비슷하게 생각하고 찾아간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뭐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정황이라든가 그런 이해관계가 엿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종호가 찾아가고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서 뭔가 얘기하면 김영철 검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나 근데 부인에 저는 대해서. 진짜 2012년 3월달에 아마 윤석열 검사가 그때 중수 1과장인가요? 이 김건희 여사랑 결혼을 했어요. 2012년도 저 인천시장 시절이죠. 그때 결혼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최은순의 그 성남 도촌동 사건 잔고 증명 위반했다 요양병원 그 불법 운영이 다 1년 만에 벌어진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사이라는 검사 빽이 생기자마자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인수위 때 양평고속도로 양서면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축구장 5개 크기의 그 땅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크리미널 패밀리, 이 범죄의 가족 집단.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 없는 탐욕, 권력을 얻자마자 1년 안에 완전히 무슨 드라마. 견딜 수 없이 그를 파서 견딜 수 없는 먹으려고 탐욕. 이런 범죄 패밀리한테 나라를 맡겨놔 되겠냐고. 아니, 빨리 그러니까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안 저는 가진다니까. 진짜 공감하는 게 자, 제가 아무 말을 못해.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고 저는 그 건강한 욕망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그 패밀리들처럼 말이죠. 이게 정말 썩은
온 내가 진동을 아는 어떤 패밀리의 그거예요. 아니, 그거 국가적 보고 책임 있으면 아니 젤렌스키도 그냥 노룩으로 가잖아. 이 바이든도 노룩이고 정말 어떻게 이 민주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그냥 바보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멀뚱멀뚱 꼭 심형래처럼 그냥 그 맹구처럼 웃고만 있고 한동훈이 이 친구는 말이야 완전히 그냥 네. 무슨 그 조프리 킹 있잖아요. 그 네. 뭐야 왕자의 게임에 근데- 네, 대표님. 좀 못돼 먹은. 근데 그- 한동훈은 이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그 네, 준비되어 탐욕, 있습니다. 그 네. 견딜 수 없는 탐욕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면 이 임성근 사단장 뭐 로비설뿐만이 아니고요. 그 저 3부는 3부에 대한 삼부 얘기가 토건. 나오잖아요. 네. 그 3부 토건 그 주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주가 막 그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얘기, 그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맞아요. 문제.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게 보면 뭐 심지어는 이 석유 개발 관련해 가지고 석유 관련된 기업들 막 회사 그 주가가 막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까지가 문제가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돼. 네. 이게 보니까 이게 뭔가 모든 족적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에 다 있어요, 어떤 근데. 그건 거예요. 그 연결은 돼요. 그러니까 예. 이거 다 수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나는 이번에 정규재 씨 평생 살아도 다 내가 그를 자주 봐 유튜브를. 정규제 유튜브요? 예. 아유 이제는 그냥 아니 변희재화 되셨네. 변희재 저는 안 봐요 정규리 씨. 아니 정규재 저는 안 아니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내가 많이 무릎을 보시더라고요. 친 게 뭐냐면 정규재 그 씨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여기 나오시는 거 아니야? 왜 이재명 조국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이조 심판론이 안 먹혔느냐 그걸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네. 윤석열은 더 큰 범죄자 국사범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이는 조국을 가족을 수사한 기준으로 하면 더 심각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거 아니로 본다 이거죠. 또 이조는 이미 지금 조국 장관 말대로 무관 지옥의 경험을 정도로 가정이 파괴되고 네. 다 기소돼서 지금까지 다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한동훈과 윤석열은 네. 그 기준으로 수사를 하면은 엄청난 더 그 범죄자라는 것을 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논리가 안 먹히는 거죠. 네. 국민한테. 네. 변희재 대표님. 아니 왜 정규제 TV 왜 아니, 추천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좀 조갑제 라인이에요. 정규제 라인이 아니고. 달라요? 네, 제가 뭐 둘 다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조갑제 편이라는 게 이제 정규제 씨는 한동훈에게 털렸던 그때 국정농단 때 삼성이 엄청 하여튼 박근혜하고 엮여서 삼성을 박살내고 이재용을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끝장내지 않았습니까? 그 삼성의 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울분을 정규제가 풀고 있다. 네, 삼성이 하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이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쪽이 아니고 차라리 조갑재 씨는 이제 의사들의 지금 이 털리는 의사들을 대변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좀 더 가깝죠. 그쪽. 같은 보수여도. 최대주 회장하고 좀 이렇게 가까워서 또 그런 이렇게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그 계보와 그 계보가 계열이 약간, 좀 네. 다르다. 저는 보수에서 약간 반재벌 이해관계가 쪽에서. 좀 반재벌죠. 재벌 라인이 있고 반재벌 라인이 있군요. 친의사 라인들이. 그건 저희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뭐 갑자기 다들 너무 급발진해가지고 이 네. 김영철 검사 들어갔지? 이걸 이제 정밀 타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갑자기 아무튼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는 다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별건으로 송영길 대표를 잡아넣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 김영철 검사가 지금 탄핵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탄핵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계속 이재명 때문에 탄핵을 했다고 보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김영철 검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런 문제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4명 그걸 왜 중에서 이재명이라고 김영철만 이재명 대표하고 아예 관계가 관계 없어요. 없는 전으로 그러니까. 아예 관계가 없죠. 나하고 관계가 있죠. 송영길 대표랑.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박근혜 국정농단 그 그렇죠. 사건에서 그쪽에 관계가 있죠. 거기에서 그 태블릿 PC라든가 예. 이 장시호 그 위증 문제, 네. 위증 문제 맞죠? 모해 그죠? 위증 맞습니다. 교사 모해 위증 혐의. 교사 혐의 그 건에서 지금 관련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영철 탄핵 그 법사위 심의할 때 최순실을 꼭 증인으로 채택하고 변희재 대표도 채택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 네. 법사위원들한테 저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설득한다는
진행하는 것은 잘 안 된다는 뜻인데 이거 왜 어디서 잘- 막히는 거죠? 아니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명확한 녹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녹취를 들어보면 네. 장시호가 아주 허언증 걸린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예.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치더라도 검사와 함께 내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승진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시호는 국정농단 수사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경제공동체 최서원과 박근혜의 경제공동체를 증언하면서 그렇죠. 결정타를 내렸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최소원 그러니까 최순실은 많은 일들을 저질렀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행위를 자기가 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없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것도 사실 입증된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몰랐는데 어떻게 같이 이 책임을 묻느냐. 거기서 결정적인 게 경제공동체 법리거든요. 네. 말하자면 부부랑 같은 사이였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차피 무과실 책임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런 사법적 논리가 어디 있느냐. 증거도 없고 인식에 대한 입증도 없는데 경제공동체라니 이때까지 이런 법리가 있었느냐. 처음 네. 나온 얘기예요. 그것을 네. 만들어낸 게 한동훈이고 그것을 뒷받침한 게 윤석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측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윤석열은 아주 천인공노할 짓을 맞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는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 태블릿 PC에 대한 것도 사실관계를 다 일일이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이 법사위에서 한번 이것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아,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패배를 하고 어떤 죄가 있어서 묻는 건 묻지만 만약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부풀려 가지고 심각하게 망신을 주고 더 심하게 이것을 괴롭힌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영을 떠나가지고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수한테 얘기를 해서 보수 진영에 분명히 알려야 돼요. 당신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지지를 할 거냐 이들을 용서를 할 거냐 분명히 물어야 돼요.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그 김영철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보수 지식인 18명이 지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최순실을 불러서 태블릿 같은 거는 분명히 따져줘야 된다. 그건 지지한다는 게 나왔는데 아마 실제로 가게 되면 100명 넘게 지지 선언을 할 거예요. 선거를 했었는데 그리고 최서원이 일단은 출석하겠다 불러주면 이 네. 의사를 밝혔고 이게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 편지가. 네.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야 이게 최서원 나오면은 또 이거 뭐 탄핵 무효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으니까 최서원이 오늘 저한테 다시 편지 보내서 태블릿만 얘기하겠다. 자기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국정당 머리 아프고 태블릿 조작만 얘기하겠다고 이제 좀 협조 의사를 밝혀서 그래요? 그래서 최서원하고 저도 신청을 했어요. 저는 저 김승원 간사가 이렇게 대국민 이 청원을 받아서 나오고 싶은 사람 그 신청서 내라 그래서 저도 그대로 절차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했어요. 김영철 이 특검제사팀이 태블릿 조작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해서 저하고 최선이 나가면은 딴 얘기 안 하고 태블릿 조작만 깔끔하게 이 범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민주당을 괴롭히고 그 전에 뭐 박근혜를 괴롭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를 파괴하고 우리 역사를 지금 퇴행시킨 네. 그런 검찰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는요 우리가 역사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이 중대. 미래라는 관점에서 네. 이거는 진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 책임 물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나눌수록 김영철 검사의 혐의점이 되게 짙잖아요. 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이 와중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퇴임하면요, 이 탄핵 검사들 무료 변론하겠대요. 아이고 참 용감하고 용기 있다 그래. 이 사람이네 진짜. 아이고, 빨리 아니 진짜. 진작 퇴임하고 그냥 지금부터 하지 그냥. 아이고 그죠? 대단합니다. 그럼 왜 아니, 기다려? 퇴임하고 김건희 여사 무료 변론 해주세요. 아니 그럼 왜 기다릴 필요 뭐 있어? 지금 퇴임하고 바로 하면 되지. 네, 응? 알겠습니다. 이원석 총장. 근데 손준성 검사를 차장 검사로 검사장 승진시킨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총장. 그렇습니다. 감찰로 또 털어줬어요. 감찰해가지고. 그렇지. 감찰로 네. 털어주고 이거 털어줬어. 국기문란 이 범죄 행위를 네.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어떻게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이
그것도 총선을 바로 앞두고 다른 상대방 민주당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고발 사주를 한 사건은 네. 진짜 중대하죠. 정말 국기문란 행위 아닙니까? 국기문란이죠. 유죄 판결을 난 걸 이거를 다 감싸줬던 자들이 아이고. 누구한테 사법 체계를 흔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가증스럽죠. 부끄러운 줄. 네. 가증스러워. 김명철 검사도 장시호 녹취가 터지자마자 차장 검사로 승진시켜줬습니다. 네? 차장 검사로 승진시켰어요. 아. 김영철 검사도. 아, 그래요? 예, 예, 원래 부장 검사를 저 북부지검 차장 검사로 그렇죠. 승진시켰죠. 북부지검 차장으로 아. 좀 승진됐죠. 그러니까 범죄 저지르면은 승진을 시켜주면서 야 이거는 네가 막아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무기를 제공해 주는. 아, 무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가의 사법권, 검찰권을 갖다가 사사롭게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검찰 농단이죠, 그죠? 검찰권 그 정도가 아니라 농단이에요. 그냥 검찰 검찰권 범죄 농단. 집단이라니까 응? 이런 검찰권 얘들이 농단. 지금 국가를 완전히 말아먹고 아니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검찰 안에 정말 건강한 세력들도 있을 텐데 그 건강한 검찰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검찰권을 가지고 노는 검찰권 농단이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중심으로 이 핵심 몇십 명 검사들이 아휴. 어찌 보면 이게 범죄 공동체가 돼서 자기들이 요직을 다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워가지고 자리가 누가 없지. 칠까봐 마피아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법원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수원지법에 판사가 몇 명 있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신진우 부장판사가 다 배당받아. 이 전자배당이라고 하는데 희한합니다. 확률적으로. 네, 먼저 이화영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9년 6개월 선고한 게 바로 또 신진우 부장판사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재명 전 대표 건과 관련해서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전자배당됩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 사람 재판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는데 이번에 선고가 났어요. 대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왜 법정 구속을 안 시켰냐 봤더니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김성태 저 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대. 도주했었잖아요. 그런데 도주했던 사람이야. 이 김성태라는 사람은 도주했다가 돌아온 어처구니가 사람이라고. 없어. 어처구니가 그러니까요. 진짜. 아이고, 그리고 진짜.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대. 아니 그럼 국정원 문건은 뭐고? 그러니까. 쌍방울의 내부 고발자의 발언은 뭡니까 대체? 이거 이상합니다. 협박 이제 예전에 이제 국정농단 때도 이제 주로 이 권력의 협박, 뭐 강요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재벌들을 좀 면책을 줬긴 했는데 지금 협박은 안 먹히잖아요. 이화영이 협박할 힘이 없잖아요. 네. 무슨 검찰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회유라는 거는 같이 해먹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회유라는 거는. 김성태. 회유는 그거는 면책세가 될 수가 없죠. 협박이나 강요는 가능한데 회유는 야 우리 같이 해먹자 콩모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범이네 그러네. 네, 그죠. 100번 협박이라고는 양보하더라도. 말하지만 이거는 면책될 사유가 아니죠. 그러네. 이거 물론 나는 이거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번 양보의 회유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모 관계인데. 그렇죠. 그렇지. 너무 차이가 그렇죠. 나잖아요. 이하영 지사 9년인가 받지 않았어요? 9년 6개월. 아니,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네. 회유라는 거는 같이 짝짝꿍 해먹자고 이제 합의한 사이인데. 근데 또 진짜 화가 나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회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근데 이 신명섭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보석 상태였어.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검찰이 보석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 닥쳐라 이거지. 거기에서 그죠? 멈추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이 신명섭을 위증 혐의로 기소를 했어. 진짜 치사하네 정말. 그래서 비열하다 이거는 비열해. 보복 기소가 아니냐. 진짜. 나는 지금 의혹이 일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국가에 말이지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막 농단을 하네. 큰일 났네 이거. 대표님 이거 기자회견 했다고 해가지고 보석 신청 취소하고 기소하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것처럼
검사가 수사권을 보면 깡패라고 했잖아요. 자백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자백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게 검찰권의 이제 직권 남용인데 사실 검찰에 대해서 검사 개별 검사를 갖다가 이제 탄핵을 우리가 국회에서 진행을 하고 이러면 뭐 국회가 너무 뭐 탄핵을 남발한다, 검사를 갖다가 수사를 못하게 방해한다 이따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먹혀요. 국회가 검사를 갖다 탄핵하는 건 국회의 헌법상의 권능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 문제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그것을 소명해가지고 기각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절차에 해부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한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헌법상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이 있으면 원고 피고가 있어가지고 가서 법원 앞에서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해서 법원이 판결 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그거를 국회가 탄핵 절차 진행하고 조사하는 것만 가지고도 펄펄 뛰고 마치 자신들은 전지전능한 그렇지.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무슨 신과 같은 전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유, 너무 이거 아주 좋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좀 가볼 텐데요. 우리가 저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이런 표현을 써왔습니다. 민주당 문제. 윤석열 가만히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하면서 그 범죄자들의 범죄 수법을 고스란히 배운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댓글 수사 대단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유명하죠. 네, 굉장히 유명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댓글팀을 운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가 생겼습니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냐?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집권하기 초기에 그러니까 모 인사가 굉장히 저랑 있는 자리에서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뭐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선 때 뭘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인사가 그때 잘못 말한 거 이제 깨닫고 거기서 입을 닫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수없이 대선 때 저도 이재명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댓글 공작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까지 이어져서 된 것으로 보여지고 한동훈과 별개로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에 관련도 제보를 저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아, 그랬어요. 지금 그 자료도 제가 꽉 쌓여 있는데 내가 수사권이 없어 정말. 내가 이번에 국회 들어갔으면 그거 한번 파헤쳐 보려 그러는데 나중에 이현주 우리 최고위원 되시면 자료를 다 넘겨주시기 자료를 바랍니다. 좀 넘겨줄게요. 네. 그럼요. 같이 그 시발단부터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연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한동훈 후보 역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외부에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장해찬 선생님이 폭로했습니다. 네. 본인이 그 팀에서 있었을 활동을 거예요. 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본인이. 있어요. 내용을 받아서 본인이 방송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양문석 의원이 이미 분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발표를 했는데 몇 개의 아이디가 끊임없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댓글을 올리는 증거와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네. 댓글 부대가 활동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보여진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한동훈 장관이 고발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해요. 검토만 한대요. 아니, 변희재 그 고발 이어서 안 두 할 번째 이유가 예. 있지. 장해찬 두 사람이 아직도 고발 안 했죠. 장해찬과 변희재는 안 해요. 두 사람 안 하고 근데 있어요. 한동훈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법무부 직원을 동원했다라는 부분은 고발을 하겠다 그러는데 법무부 직원을 동원했다는 말을 나는 처음 들었는데. 그 얘기를 그런 사람이 했나요? 없죠. 저는 아니, 아니야. 난 들었는데. 처음 그러니까 들었어. 한동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법무부 직원을 동원했다는 아니, 부분을 이건 처음 다른 쪽으로 들었어. 동원했다는 자백이 그러니까 딴 쪽을 동원했다는 거를 자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법무부 자원을 이용했다고 말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장해찬 선생님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장해찬은 고소 못하고 엉뚱한 사람만 고소합니까?
한동훈 후보님. 한동훈이 매우 이 사람이 굉장히 잔머리가 발달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건 아니지. 솔직히 법무부 직원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장해찬은 안 했어요. 장해찬도 내가 들은 적이 네.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고발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네. 이게 강경 있구나. 대응하는구나. 이게 그리고 문제가 와,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정말 악질적이다 정말 미치겠네. 이런 거짓말을 또 하나 얘기한 건 이제 자기가 돈을 쓰지 않았다. 누가 그래, 물어봤어 역시 누가 그거를? 돈 아니, 누가 한동훈 돈 썼다고 누가 얘기했냐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전제를 걸었는데 드루킹 사건이죠. 드루킹 사건에서 네. 이 김경수 지사가 처벌받았는데 김 지사도 돈 안 썼습니다. 돈 안 썼고 김 지사가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보고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 처벌받았는데 그걸로 따지면 한동훈은 훨씬 더 지금 위험한 상태죠. 진짜 위험한 거 맞죠? 네. 지금 혐의점이. 똑같은 기사가 두 개가 딱 보면 똑같아요. 한동훈 지금 후보도 뭐라냐면 자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네. 발언했거든요. 네. 당시에 김 전 지사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그래도 처벌받았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뭐 자발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같은 아이디어로 여러 군데 글을 올리면 이게 네. 그냥 댓글 부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경수 사건의 핵심은 어쨌든 한 번이라도 저런 행위를 보고 받았냐 말았냐 가지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은 지금 발언하는 게 보고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수시로. 근데 다만 내가 시킨 거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걸렸냐면 이게 굉장히 억울한 사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디 그 시연하는 드루킹이 거. 한번 알아가서 가서 갔는데 시연하고. 뭔지도 모르는 걸 막 해가지고 알겠다고 왔는데 그걸 보고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로 했으면은 맞아. 한동훈 장관은 그게 돌아가는 거를 알았다 그러면 그거 바로 구속감이죠. 그거. 아 바로 구속감이다. 김경수 사도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실형 살았죠. 네, 사전 구속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 들어왔었어요. 동기야.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네. 사실 저도 이 전당대회 사건 저 2021년 5월 2일 날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돈봉투 논란으로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지금 먹사연 같은 경우 제가 있는 싱크탱크는 국가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간 그냥 민간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발적으로 후원 낸 사람 그 네. 돈 그게 당대표 선거에 활용됐다고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네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별건입니다. 그 별건으로. 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를 수십억 써가면서 사조직을 만들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대선 선거운동을 준비해 왔다고 보여지고 이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벌써 자기 뭐 비례대표 10번 뭐 예상해서 여론 만든 것처럼 총선을 대비한 자기 개인 정치적인 마케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훨씬 더 심각하죠. 공직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국가 예산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혐의점으로만 보면은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엄중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쪽이. 근데 원희룡 후보가 지적했어요. 이런 사법 리스크인 사람 당대표 시키면 안 된다. 네. 제2의 드루킹이다. 드루킹 생각난다고 네, 얘기했죠. 원희룡 후보가 지적했죠.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님은 요즘 틀린 얘기를 잘 안 하시네. 아니 한동훈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저는 사실 이게 그 가짜 뉴스로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한 번도 안 다뤘는데 최근에 또 하나 뉴스가 나서 한번 좀 여쭤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한밤중에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카페의 주인이 이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카페 주인이 1심에서 패소를 했어. 근데 왜 패소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건을 제가 따라다니지를 못해서. 자, 이건데 이 한동훈과 이 카페 주인이 거의 동시에 이 소를 제기합니다. 뉴탐사에. 그러니까 왜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는데 이 청담동에 그 이하라는 이 카페에서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 보도를 한 거죠. 뉴탐사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은 없었다고 이 10억을 걸었고 네. 이 출집 주인도 우리 술집에서 없었는데 왜 했냐 해가지고 5억을 걸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증거를 조선일보 보도만 제출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없다 그랬다. 이렇게 제출하니까 조선일보 보도가 근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지 그 당사자인데 왜 제가 이제 조선일보 보도? 뉴탐사에서는 아 무슨 소리냐 직접 증거 제출하라 그래서 재판부가 너희 술집에 CCTV를 확보해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 CCTV에 이게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유선을 한동안 안 찍혔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찍히면 끝이야. 그러면 그거를 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CCTV를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사실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안 그 되는 CCTV 거지. 말고 뭐 사실 무슨 뭐 이상하죠. 카드 전표 등등 많지 않냐 할 수 있는 거를 단 왜 못 하나도 내는데? 제출한 게 없어요. 이 직접 증거를. 아 이거는 예, 팩트예요. 팩트죠. 예, 그래서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아니 CCTV를 경찰에 제출했으면은 경찰이든 술집이든 재판부에 왜 제출 안 하냐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혐의자인데 법무부 장관이 명쾌하게 해명했으면 되는데 왜 해명 못 하고 있냐 한동훈이 이 두 가지로 무죄를 준 겁니다 지금 뉴탐사에. 내가 이 보도 많이 봤거든. 저 얘기는 한 번도 저는 못 봤는데. 판결문을 원문으로 다 봤으니까요. 아 원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의 소도 원문에 지금 그렇게 이제 판결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늘 수요일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 논리문 한동훈도 아무것도 제출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해당 카페라고 하는 이곳에 CCTV가 존재해요? 네, 존재를 해서 경찰에다가 제출했다고 경찰 기록에 있어요. 경찰 기록에는 제출한 네, 걸로 되어 있고. 예, 근데 재판부에 제출 안 한다 이거죠. 누가? 경찰도 제출 안 하고 카페도 제출 안 하고. 아 경찰도 제출 안 제출 안 한다고? 자 한동훈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도 자기가 그 당시에 이 술집에 없었다는 증거를 하나도 제출 안 해가지고 오히려 뉴탐사 측에서 법무부에다가 한동훈 차량 기록이랑 한동훈 직무일지를 달라 그랬는데 법무부가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제출할수록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출한 게 없어요 한동훈. 그러니까 이상하게 불리하니까 안 구리는 하겠지, 거지.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걸 구린 거예요. 가짜 뉴스로 결판 난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이상한 게- 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그때 이게 조금 뭔가 뭐야? 이게 뭔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이것도 뭔가 이상한데? 저 끝까지 봐야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실세 권력자 한동훈 뭐 대통령 이런 참석을 그 남자친구한테 거짓말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게 참 신빙성이 떨어지는 문제였는데. 그 이제 허풍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3인방 허품 3인방이 첼리스트 장시호 이이이종 예 허품 3인방 녹지만 걸리고 이종호까지 이종호까지 네. 태용호까지 이종호까지 태용호도 허풍이라고 다 허풍이라고 걸리면 예. 아니 그 세 이쪽은 명만 녹취록 제대로 난다, 딱 허풍이. 조사하면 끝나겠네. 아 제가 보니까 이 세 명만 제대로 조사하면 윤석열 대통령 끝나겠는데요. 이종호, 장시호, 장시호, 첼리스트. 다 선천적 허언증이 있다고 다 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거예요. 와 나는 진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이제 가짜 뉴스를 이미 게임 끝난 거고 몇 번 사실 이거 좀 다루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유, 이거는 좀 게임 너무 끝나서 가볍지 나는 않나 뭐 이런 게 있었죠. 내 선에서 끝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계속 이 얘기했어요. 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마다 요걸 청담동- 활용했어. 그렇지. 맞아. 계속 자기가 김은경 술을 못 의원도 먹는다. 네, 그거 하나 공격을 가지고.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 지금 격하잖아요.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 거기서도 원희룡 공격할 때 네. 당신은 맞아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기분이 미소한데 그만큼 이거는 완전 맞는 키로 활용됐던 그러니까. 거야. 맞아요. 더군다나 이 경찰이 지금 조사를 아직까지 지금 기소 안 했습니다. 기소도 못 했어요 지금 이 형사 사건은. 누구를? 그 강진구 기자를 아, 그래요? 기소도 못했어요. 근데 경찰 조사 기록이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이세창하고 뭐 아는 변호사들 요 정도 왔다 이렇게 조사 보고 나왔는데 그 아는 변호사 실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 안 갔다 그래. 그 자리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찰 조사 보고서도 지금 수사 보고서 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야하. 이거 아주 위험하게 가고 아니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 뭔가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야 다시 수사해야 되겠네 이게 이것도. 뭐야? 이것도 이건 청문회 뭐지 할 필요 이거? 있습니다. 이거 청문회 그러네. 필요성이 간단한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 간단한 문제 예,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에 지금 사건을 조작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이게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지금 변희재 대표가 이야기한 건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아, CCTV 확실히 그거 제출 안 해. 예, 제가 그 판결문 드릴게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죠? 판결문을 예, 판결문 다 보여주세요. 보내드릴게요. 그 진짜 만약 사실이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요. 네. 이 카페 주인이 이번에 1심에 패소한 아니 건 그러니까 correct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도가. 그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 카페 이상해, 주인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면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입증이란 게 뭐예요? 자기가 그 다른 알리바이를 제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인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운전기사나 비서한테 그때 일정표를 제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왜 그걸 제시를 소송을 못하고 있지? 제기해놓고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거예요. 사실은 가지. 아마 소송을 제기해놓고 취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아니면 너무 커졌나 취하기에는. 그런 거죠. 그냥 무릎 꿇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그러니까 먹히고. 그냥 압박용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너무 많이 나간 거지. CCTV 지금. 또 제출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이 장시호가 최순실 집에 가서 태블릿 PC를 가져 나오는 CCTV가 찍혔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우려 먹었거든요. 이거 지금 8년째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각종 법원이 제출 안 하고 아무리 명령해도 제출 8년 동안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우리 이거 다 모아도요. 이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니 그 CCTV를 그럼 뭐라고 하면서 제출을 누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지검이 제출 안 하죠. 중앙지검이 국가 안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하겠다고. 아,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예.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그 한동훈의 그 차량 일지 제출도 이 법무부가 국가 안위를 해칠 수 있어서 제출 못 하겠다 그러고. 그거 그거 아니냐고 예. 뭔 상관이 그냥 뭐 있는데요. 하는 얘기니까 그거는 아, 이거는 처분이 완전히 없네. 그냥 자신들이 국가고 자신들이 아. 법이고 자신들이 절대자야 보면. 아니 그러면 그 장시호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다고 한 곳이 어디라고요? 최순실의 그 오피스텔인데 최순실의 예, 오피스텔. 거기서 찍힌 CCTV를 가지고 그걸로 다 팔아 먹었어요. 그거 하나로. 아, 그 CCTV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한다 그러는데 뭐 또 못 찾겠다 그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이 CCTV 사진을 흑백으로 스캔해서 온 수사 보고서는 한 3개월 전에 제출했는데 장시호가 없어. 그 CCTV에 없어? 없어요. 장시호가 이제 갑자기 유령인가? 없어요. 예.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아니,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거 칼라로 다시 가져와라 이거 진짜 원본을 조사해봐야 흑백으로 막 돼, 출연해가지고 진짜. 장시호가 안 보이니까 어. 장시호 보이는 거 칼라 다시 가져와라 그러는데 그날부터 소식이 없어요. 제출을 안 한다? 제출 안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완전 아, 예, 엉망이야. 엉망이에요, 엉망.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심각해도 참 너무 심각한 심각합니다. 이런 수사기관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피해자지. 아,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국은 말이죠. 싹 다 다시 해야 돼. 싹 다 다시 해야 돼. 다 다시 해야 돼. 싹 다. 제가 그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빠르게 다룬 것만 해도 진짜 심각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 음. 우리 이언주 정치인이 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해야죠. 해결할 수 제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혼자는 안 되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이런저런 정보도 많고 네. 또 상대 진영에 아는 것도 많잖아요. 아.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진영을 나눠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 막 하려고 하면 이 한계가 있어요. 아. 이게 다 연대를 해가지고 힘을 앞에서 일단 부숴야 돼요. 그래야 네. 이게 해결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권은 검찰 정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네, 되고요. 그럼요. 농담으로라도 네. 한동훈 편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 다 그 검찰 믿으면 정권의 안 그 돼요. 계보를 잇는 네. 사람들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요 잘못하면요 이런 식으로 괜히 뭐 윤석열하고 약속대련 막 하는 식으로 하다가 끝에 가서 노태우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니까요. 큰일 납니다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거를 경고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돼봐야 노태우 시나리오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민주당 최고위원 그 후보자가 한동훈과 손잡겠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누가? 그거 네? 누가? 실명은 안 될게요. 제가 한번 개발 안 하는데 그래요? 그 조용히 좀 자제시키세요. 왜냐하면 같은 범죄자끼리 뭘 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자하고 손잡겠다는 얘기입니까? 검찰 정권의 구성원 중 한 명이 한동훈 후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제가. 대표님. 네. 검사라는 것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또 구속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우리 네. 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정세를 다 다뤄야 될 이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기에는 너무나 경험이 부족하고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평생 범인 수사하고 구속 압수수색만 하던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냐고요. 네. 정말 이 검찰이 심각한 문제인데 자유란 말을 1000번 이상 외쳤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자유당입니다. 자유당. 이승만한테 51년. 아, 자유당이 4.19로 이거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 늑대들의 자유는 양들의 죽음입니다. 이 늑대 같은 이 검사들의 자유. 일반 시민들은 그냥 완전히 조조군사처럼 죽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재판부가 꼭 명심해야 될 원칙이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백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때는
유죄로 쓸 수 없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서 마녀 사냥을 하니까. 그렇죠. 뭐 전문 법칙 hearsay is no evidence. 그래서 남한테 들은 얘기는 증거가 안 된다. 또 하나 첨부해야 할 게 뭐냐? 별건 수사로 위법 수집 증거는 확실하게 증거 능력을 배제시켜야 별건 수사를 못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법원이 요즘에 좋은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야 검사들이 별건 가지고 계속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새끼를 치고 새끼를 네. 치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저 싱크탱크를 수사한 거를 이 영장주의의 위반 별건 수사로 지금 강력히 위법 수집 증거 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모든 걸 다 털고 심지어 부부까지 지금 소환하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네. 누가 최고인이 돼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야? 잘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야? 갑자기 선거운동이야? 아 깜짝 놀랐네. 아 뭐야? 삼선 정도는 돼야 되지 아 않을까? 삼선이면 이현주 의원 삼선인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아, 어쨌든 열심히 이거 싸울 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무도하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무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네.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그 검찰에 대응해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인이 돼야 된다는 최진봉 거죠. 교수가 전직 대표도 한마디 해주는구나. 아니 이현주 근데 꼭 그 말을 해. 네. 이 민주당에서 비겁하게 송영길 아니 모르차지 말고. 그런데 송 대표님 제가요 송 대표님 얘기를 그래도 밖에서 떳떳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 저밖에 아 없어요. 이현주 의원밖에 없어. 아 이건 맞아. 그건 아 이건 맞아요. 맞아. 저는요 이때까지 아 왜냐면 이현주 의원님은 뭐 편견을 갖고 뭘 그럼. 보지는 않아. 어. 그냥 사안별로 누구를- 봐. 아, 그래서 송영길 대표랑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용기야. 아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누구누구의 친분 이런 게 문제가 아, 그건 잘못된 건 맞아. 잘못된 거야 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 그건 사람이에요 저는. 맞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때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검사가 검찰이 이 정권 정치 전체를 갖다 무너뜨릴 거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를 계속 해오고 계속 처음부터 싸운 사람이 저고요. 네. 저는 사실 제 이해관계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울분해서 와, 얘기하는 거예요. 이현주 제가. 당선되겠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옆에서 지지 발언이 좀 시원찮았나 봐. 아니 좀 약간 못 믿어왔나 봐.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시네. 확실히 도장을 찍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야, 오늘 근래 했던 방송 중에 공격력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본인 할 얘기 다 했다고 이제 떠나네. 그 얘기 지금까지 아까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아, 이 얘기 하려고 아, 기다리고 이 얘기를 있었던 못 해가지고? 거야. 나를 자꾸 옆에 찔러 빨리 얘기하라고 빨리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